두 번째 시간 플라스크와 DB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그 깃허브에서 스매싱을 다시 가지고 내려올게요. 클로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론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이미 있긴 있지만 요거는 뭐 다른 용도로 제가 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새로 시작하려고 새로 다시 받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스미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스미싱에서 그 플라스크와 DB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도커 파일을 건드려야 되겠죠? 도커 파일에 한번 봐야지만 되죠. 도커 파일에는 고칠 만한 게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PyMySQL 우리가 사용할 때 MySQL을 연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MySQL 파이썬에서 MySQL을 사용할 수 있는 PyMySQL을 그 PIP 인스톨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기다가 PyMySQL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번에는 docker compose.yml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해야죠. 이렇게 이 야물 파일, 이거 보통 우리식 발음으로는 야물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떨어지는 그 코딩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야물 파일에서는 대부분 다 두 칸씩만 띄는 형태로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지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 더커 컴포즈에서 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크 DB는 요 DB죠. 그렇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그 DB라고 적어주면 스미싱 웹하고 우리 MySQL DB하고 그 더커 컴포즈 내에서 연동이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크 DB나 플라스크 디버그는 사실 이 스미싱 웹서버 인스턴스 안에서의 환경 변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요거 환경 변수는 우리가 보통 우분투 리눅스에서는 env 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를 갖다 쓰려고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그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도커 컴포즈도 변경했어요. 컴포즈도 변경을 했으니까 한번 컴파일을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ocker 다시 compose of mysql build 이렇게 하면 되죠. docker compose ps 됐죠? 일단 그러면 DB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DB를 확인을 해보면 DB가 있네요. 데이터도 아까 테스트하냐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일단 이거 테이블 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삭제를 해서 F5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합시다. 이 스미싱 DB에서 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쿼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쿼리를 줘요. 이 쿼리는 뭐냐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새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그 앞으로 SQL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쿼리를 사용할게요. 그 테이블을 한 DB에서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는 create table이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램을 주고 그에 해당되는 컬럼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거는 이 순번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의미이고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바차, 캐릭터 형태로 250, 그 테스트라는 컬럼은 바차 형태로 256 바이트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스에서는 UTF-8 그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난널이란 널과 난널이 있는데 널은 비워도 된다. 난널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실행을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테이블 내용을 보면 이렇고 데이터도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한 건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파이썬 소스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져다 써야 될 게 오픈 폴더 보죠. 여기에 MySQL을 갖다 쓰려 그러면 DB 모듈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B 모듈을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미 DB 모듈을 생성을 하나 해놨어요. 하고 저장을 save as database.py 저장을 하죠. 그리고 필요 없는 라인은 다 삭제를 하고 한번 보자. 예, 클래스 형태로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OOP 개념에 프롬 소스를 알면은 파이썬을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OOP 개념에 파이썬 소스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yMySQL을 가져오는 걸 하고 우리 아까 파이썬에서 환경 변수를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OS라는 라이브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디렉토리 내에 처음 시작하는 이 생성자거든요. 이닛이라는 게 이닛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PyMySQL 커넥션 함수를 두고요. MySQL 커넥션 함수를 두고요. 아까 요 플라스크 언더바 db는 더커 컴포즈에서 설정했던 확인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db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 db name, 그 다음에 utf8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하나 할 거냐, 여러 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저것 커맨드를 예를 들면 이거는 셀렉트 쿼리를 수행하는 거고 이거는 셀렉트 쿼리의 다중 리절트? 다중 리절트를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로우 한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로우가 여러 개, 멀티플 로우로 가져올 때 이거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함수를 수행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execute를 실행할 때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트랜지션을 완료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기 위한 그런 함수죠. 여기에 원래 이런 에러가 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에러를 찾기 위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DB 클래스가 하나 작성이 됐어요. 이제 main.py에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py에서는 당연히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 from database import database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insert, select, delete, update를 다 하나씩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 그 select는 미리 하나 그 각 함수 메소드를 부를 때마다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private select query 되고 여기도 뭐 예, 이렇게 하나 실수를 하죠. 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new 보통 자바나 다른 데서는 new가 들어가는데 파이썬에서는 new 없이 이렇게만 해도 생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해라 이런 뜻이고 이건 SQL 쿼리가 되겠고요. 이 쿼리를 직접 실행한다 라는 거죠. 그 실행하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실행할 때 아까 execute는 multiple row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여기 요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함수 들어가야 됩니다. docker compose on-d build 하면은 처음부터 제 빌드에서 완전히 리스타트 하게 되죠. 네. 리크레이트를 완료를 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리크레이트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볼까요? 네, 됐죠. 그럼 리크레이트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새로 기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쿼리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DB도 한번 웹서버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잘 나오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인서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인서트를 넣자. 설정을 하게 되면 요 인서트라는 웹 API가 생성이 되고 그거를 겟 방식으로 하겠다. 원래는 이게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RESTful API를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get으로만 전부 다 통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DB를 다시 생성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스미싱 테이블에다가 그 테스트 컬럼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db.execute로 SQL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commit 저장하는 거죠. 트랜지션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select 함수를 다시 불렀어요. 그렇죠? select 함수를 여기는 거를 다시 불렀어요. 그럼
인서트된 결과를 그 화면에 웹 API에 보여주겠죠. 자, 리빌드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리빌드를 했고 잘 나오죠? 그리고 인서트 배드 게이트웨이네요. 왜 그럴까요? 네, 아까 제가 일부러 에러를 냈어요. 여기에. 그쵸? 여기에 보면은 그 클래스 함수일 때는 여기다 그 무조건 셀프를 하나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왜냐면 요 셀프를 이거를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함수 내에서 이 셀프라는 그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냈는데 원래는 다시 이거를 빼고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이게 뺀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원래는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니까 로그를 활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f 스미싱 해서 보면 요 로그를 보여라. 그 다음에 이게 팔로우거든요. 그냥 스미싱을 팔로우 하기 때문에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정상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get이 루트 패스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서트가 되면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아까 에러를 냈어요. 그럼 요게 마지막에 여기 잘 에러 메시지를 보면 커밋에 text, zero positional arguments but one was 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매우 이상한 거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셀프 이렇게 한 것이죠. 집어넣어야죠. 그리고서 요거를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로그를 추적을 해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웁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아무 이상 없고 네, 인서트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에러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되나? 네,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결과도 이렇게 잡혔고요. 그렇죠? 네, 작동이 잘 됐네요. 이번에는 메소드를 인서트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다 같이 한번 넣겠습니다. 셀렉트까지 인서트 셀렉트 됐고, 사실 이 헬로우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 없지만 없으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이건 그냥 그대로 내비를 둘게요. 그러면 인서트는 요 인서트라는 쿼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 셀렉트는 요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서 갖다 쓰는 거고요. 그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라는 그 쿼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요 업데이트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그렇죠? 단 하나. 그리고 요건 딜리트인데, 요건 딜리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한번 문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버그를 잡기 위해서 다 전부 지금은 갯방식으로 놨어요. 근데 원래는 인서트는 포스트고, 셀렉트는 get이고, 업데이트는 push이고, 딜리트는 딜리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정상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시 컴포즈를 확인을 해보고, 네, 잘 됐어요. 네, 로그를 추적을 시켜놓고 네, 잘 나오죠?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서트도 이미 수행이 됐군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요건데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업데이트 데이터. 그렇죠? 둘 다 쿼리에 따라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딜리트. 딜리트를 했어요. 딜리트에 버그가 있네요. 딜리트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찾지를 못하는구나.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업데이트 데이터. 이렇게. 그쵸? 그래서 리빌도 하고 로그를 추적시키고 데이터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딜리트를 다시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정상인데, 네, 정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렉트를 누르면 에러네요. 그죠?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아까 일부러 에러 냈었죠?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리커전 에러, 요게 보면 요게 요런 게 있어요. 메시지 작아서 그렇긴 한데 메시지 매우 잘 읽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지금 이제 일부러 에러 냈으니까 뭐 찾아낼 수 있는데 못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에러를 추적을 해서 잘 보면은 33번 라인에 에러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33번 요거 이게 에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그를 추적하고 이제 에러가 안 났어요. 내용 나오는 것도 없고. 인서트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